안녕하십니까, 해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려드린 머지 엑셀에 대한 그 내용이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 말씀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셨던 분들은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금 살짝 그 버튼 셀렉트 폴더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머지 폴더 관련된 머지 기능에 대한 걸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사항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보통 이제 회사의 신입사원들이나 혹은 이제 막내 사원들이 입사를 해서 하는 일들이 주로 이제 각 부서별 데이터 취합이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수동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간단한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아주 아주 단순한 예제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제 본 스크립트를 좀 수정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GUI를 현재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 취합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이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저장할 최종 엑셀을 열어달라. 그래서 이제 파일 로케이션이 최종적으로 저장할 엑셀은 이제 리절트 파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요. 1번이 이제 살짝 좀 매칭은 다르긴 한데요. 그리고 2번은 이제 입력할 엑셀이 어디 폴더에 위치하는지를 지정을 해주면 그 폴더 아래에 있는 엑셀들은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리절트 파일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폴더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셀렉트 폴더나 셀렉트 파일을 해서 정상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폴더와 파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다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머지를 눌러주면 동작을 하는 그런 플로우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셀렉트 폴더 단추를 눌렀을 때 진행될 액션은 이제 코드상에서는 저희는 버튼 셀렉트 폴더에다가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이 GUI를 꾸미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GUI add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가 1, 2, 3, 4, 네 줄에 대한 거를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결과를 저장할 최종 엑셀을 열어달라. 두 번째 줄에 입력할 엑셀 파일이 위치하는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텍스트를 다 집어넣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보여줄 파일 로케이션을 다시 텍스트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는 거는 에디트 창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GUI add, 에디트로 집어넣어주고 디폴트는 D 드라이브의 데이터로 임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파일 로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실질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수행할 부분이 GUI add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이 select 폴더라는 이름을 줬을 때 여기에서 버튼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select 폴더라는 이름이 버튼 select 폴더 합쳐져서 버튼 select 폴더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select 폴더 2다. 그러면 여기도 select 폴더 2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폴더 2로 해놓고 이쪽에서 폴더로 내비뒀다. 그러면 폴더 2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버튼 select 폴더 2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 파일은 텍스트로 먼저 집어넣어주고 사용자 입력은 에디트로 받아들이고요. 버튼은 select 파일로 해서 버튼 select 파일 해서 버튼 select 파일로 해서 지정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행할 내용은 GUI add 버튼에 머지 버튼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 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버튼 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 폴더와 select 파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select 파일 select 폴더에 파일 select 폴더 펑션을 열어서 실제 결과를 폴더로 가져와라. 그리고 현재 폴더 기준으로 3은 이 3 옵션은 새로운 폴더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3 옵션입니다. 나머지 옵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파일을 못 읽으면 메시지를 뿌려주고 폴더 값이 바뀌어 있으면
해당 폴더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셀렉트 파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제 파일 네임만 어떻게 받아올 거냐 그런 내용만 바뀌는 거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버튼 머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실제 이 리절트 파일과 파일 로케이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받아오기 위해서 리절트 변수와 폴더 변수를 글로벌 변수로 선언해줘서 GUI 서미트 노 하이드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그 UI에서 행해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절트 변수와 폴더 변수의 값이 바뀌는 거죠. 좌표 값은 그냥 마우스 윈도우 이렇게 설정을 한 건데요. 뭐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으면 빼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절트 파일이 폴더가 없다면 존재한다면 정상적으로 해당 엑셀을 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파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에러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턴으로 가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리절트 파일이 있다 그러면 해당 엑셀 파일을 크리에이트를 해서 엑셀이라는 객체로 만들어 주고요. 엑셀의 워크북을 오픈을 하는 거죠. 해당 이 리절트라는 이름을 가진 엑셀 파일을 열어서 아웃풋이라고 이제 결과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객체로 저장을 해주고 해당 객체의 액티브 시트의 셀에 스페셜 셀에 로우 스페셜 셀에 11번에 로우로 해놓은 거는 이게 마지막 열이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리절트 파일이니까 리절트 파일을 열어봤는데 리절트 파일이 리절트 파일의 어떤 여기서는 지금 리절트 파일이 최종 행이 29행이었어요. 그러면 실제 이 셀에 스페셜 셀의 로라고 돼 있는 스페셜 셀 11번의 로라고 돼 있는 거는 29행을 리턴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행은 30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트 로는 1행이 되는 거고요. 30행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을 따지면. 그리고 이제 입력 리스트는 이제 주어진 폴더명이 이제 파일 로케이션이니까 폴더명에서 엑셀 리스트를 인 리스트로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인 리스트가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에러를 띄워주는 거고요. 파일이 존재하면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각 폴더의 엑셀 파일 하나하나씩을 루프를 돌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를 엑셀 어플리케이션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이미 위에서 XL이라는 결과에 대한 엑셀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 인풋에 대한 엑셀 객체를 다시 한번 여기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면 그 생성된 객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열어야 되겠죠. 이 파일에 대한 걸 열어야 되기 때문에 루프는 이 폴더 아래에 있는 엑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루프를 돌지만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파일에 대한 전체 경로를 a 루프 파일 롱 랭 패스로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한 거를 열어라. 이 파일을 열어서 인풋 엑셀에 대한 거를 엑셀 인풋이라는 객체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객체, 이 엑셀도 마지막 행을 읽어야 되겠죠. 왜? 해당 엑셀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인지를 알아야지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행은 지금 6행인데 지금 저희가 타이틀 행을 빼줘야 되니까 6행에서 타이틀 행을 빼주는 그런 이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에서 타이틀 행을 빼주는 게 이제 이 실제 입력할 행이 몇 개인지를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같은 경우도 마지막 컬럼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F 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I last row와 I last call이 구해지고 나면 이 값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last column이 예를 들어서 F다. 그러면 지금 ASCII 값을 A를 ASCII 값으로 바꾼 거에다가 컬럼 행이 last 컬럼이 F였기 때문에 이걸 더하는 거죠. 이 여기에 대한 그 라스트 컬럼에 대한 값은 이거는 숫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1
1, 2, 3, 4, 5, 6을 반환하는 건데 F를 반환하는 건데 우리가 더해야 되는 거는 A 행에다가 6을 더하면 사실은 G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1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걸 캐릭터로 바꿔주는 거를 이제 TT로 해놓고 그러면 우리는 컬럼 행이 마지막 F를 이제 그렇게 TT로 구한 거죠. 그래서 시작 행 자체가 A2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이제 파이널 컬럼인 F가 됐고 라스트 로는 아까 구했던 6번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6에서 1을 뺐기 때문에 사실은 레인지 자체는 이 6에서 1을 뺀 5가 되는 거죠. 라스트 로 자체가 여기서 구할 때 1을 뺐으니까요. 그런 상태로 레인지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 엑셀 인풋의 워크시트 시트 1 만약에 이게 시트 1이 아니고 시트 2라면 여기가 시트 2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레인지를 이제 A2부터 잡았습니다. A2부터 F5까지를 F5인가요? 6인가요? 이렇게 잡았고요. 그렇게 잡은 거의 값을 전체적으로 셀 밸류라는 값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셀 밸류로 입력 값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최종 결과 파일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에 라스트 로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30행을 구했죠. 근데 30행에서 이제 I 라스트 로를 더해주면 이게 추가적으로 더해질 행이 몇 개인지를 구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를 빼주고 라스트 로에서 하나를 빼주고 그러면 라스트 로의 엔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하는 그 레인지 값은 A 라스트로에서 이제 마지막 행 열에 그 다음에 라스트로 엔드까지 그렇게 해서 D 레인지가 구해지고요. 여기까지가 구해지면 이제 목표하는 이 그 리절트 값의 범위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건 여기다가 아웃풋 워크시트의 시트1의 레인지의 D 레인지 데스티네이션 레인지로 해서 밸류 값을 아까 인풋 엑셀 인풋에서 카피했던 그 값으로 집어넣어주면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스트 롤은 다음 그 계산을 구하기 위해서 인풋의 라스트 로, 그러니까 결과 파일의 라스트 로 엔드에다가 하나를 더해준. 아까 이렇게 5칸을 더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스트 로 엔드에 1을 더해주는 게 다음 라스트 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사실은 이제 엑셀 인풋은 요번에 열었던 엑셀 인풋은 클로즈를 해도 되기 때문에 클로즈를 해주고요. 그리고는 요번에 집어넣었던 아웃풋 워크시트는 일단 저장을 해줍니다. 왜? 하나의 파일의 저장이 카피를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슬립 300ms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열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각각의 그 엑셀 파일들이 순차적으로 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절트에 지금 임의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있는데요.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일단 지워주고요. 세이브를 한번 해주고 이제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1은 그래 팀1은 현재 값이 다섯 개가 포함이 돼 있죠. 실질적으로 합계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빼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팀2를 보면 팀2는 현재 6개가 입력이 되어 있고 마지막 행이 빠져 있죠. 그리고 나서 팀3는 다시 4개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4개, 6개, 그리고 4개니까 총 14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닫고요. 다 닫고 자, 요런 상태로 이제 엑셀 치압을 실제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300ms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워버리고요. 저장을 하고 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머지를. 그러면 지금 이 실행 파일은 슬립 300ms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파일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슬립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다 열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취합이 완료됐다고 떴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리절트 엑셀을 열어보면
아까 다 지웠는데 총 14개가 포함이 돼 있겠죠. 왜? 4개, 6개, 4개니까 14개가 포함이 돼 있죠. 요렇게 이제 취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취합이 되면 여기에다 이제 이쪽에 대한 거는 각 부서별 이름으로 바꾸던지 하고 최종 마지막 행에는 각 그 항목별로 소팅을 해서 이제 합산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일이 훨씬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는 거를 이제 요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이제 동영상에서 잘 안 들렸던 부분에 대한 거는 양해를 구하고 본 동영상의 이제 음성과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